쌀쌀한 가을바람이 두 뺨을 어루만지던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손녀 강지수의 제안으로 생전 처음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고급 백화점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답니다. 시골 장터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꾸려온 박복래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으로 백화점 앞에 섰어요. 조금은 빛바랜 검정 외투에 투박한 운동화 차림새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백화점 풍경과는 왠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1시간 정도만 구경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것만 후딱 처리하고 바로 올게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바쁜데 할미는 괜찮으니 얼른 일 보고 오렴. 난 실컷 구경이나 하고 있을란다. 지수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박복래 할머니는 백화점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어요. 사방이 반짝이는 조명, 눈 돌아가게 화려한 진열대, 그리고 은은하게 코를 간지럽히는 고급스러운 향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선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며 유리창 너머의 물건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하나 구경했어요. 명품 가방들이 즐비한 어느 매장 앞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박복래 할머니의 시선이 유리창 안쪽에 놓인 아담한 손가방 하나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옛 기억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거든요. 아, 저 가방. 30 남짓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반찬가게 문을 열었을 때 큰맘 먹고 장만했던 작은 손가방과 어찌나 닮았던지요. 아련한 추억에 잠겨 매장 안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홀린 듯 천천히 가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매장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와서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부점장인 듯한 오수진이 신참내기 직원 김민서에게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죠. 야, 저기 저 할머니 좀 봐봐. 딱 보니 우리 고객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운동화에 저 코트라니? 웬일이래? 김민서가 주변 눈치를 쓱 살피며 조심스레 대꾸했어요. 네,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닐까요? 박복리 할머니는 그런 쑥덕거림은 꿈에도 모른 채 진열대 앞에서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어요. 해진 손끝으로 가방의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가만히 느끼며 잠깐 젊은 날의 추억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 순간 오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기요? 손님. 오수진의 목소리에는 알량한 우월감과 함께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여기는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만 앉으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냥 둘러보시는 거면 밖에서 좀 해주시겠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오수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냥 구경만 좀 하는 중인데, 네.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들은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라서요. 구매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함부로 만져보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오수진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박복리 할머니의 눈빛이 서글프게 가라앉는 것을 그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드는 순간이었죠. 죄송하지만 매장 내부는 진짜 구매하실 고객님들을 위한 공간이랍니다. 밖에서 구경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쫓아내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친절함마저 묻어났어요. 박복리 할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중하게 제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할머니는 그 직원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의 수수한 옷차림새가 이 번쩍번쩍한 곳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지요. 알았네. 이제 그만 나가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어요.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자존심 강한 박복래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힘없이 매장을 나서려던 바로 그 찰나 오수진이 김민서에게 또다시 경멸하는 투로 속삭였어요. 아휴, 저런 후줄근한 할머니는 말 걸기도 싫다. 정말 어디서 이상한 냄새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박복래 할머니는 그 말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할머니의 귀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총총했거든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허공에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밖으로 향했습니다. 축 처진 할머니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매장 밖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은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거칠고 못생긴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흙 만지고 물말을 날 없이 일하며 트고 갈라진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할머니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해번 돈으로 하나뿐인 손녀딸 유학까지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오늘따라 왜 이리 초라하고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속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 지수가 할머니를 찾아 백화점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의자에 홀로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지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라면 반짝반짝 빛났을 할머니의 눈동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지수가 할머니 곁에 다가가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박복리 할머니는 애써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구경을 좀 오래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지수는 할머니의 그늘진 눈빛만 보아도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매장 구경하셨어요? 재미있는 거라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힘없이 손가락으로 아까 그 명품 매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방이 참말로 곱길래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오수진과 김민서가 마침 매장 밖으로 나와 다른 고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복래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싸늘하게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김민서가 오수진에게 마치 벌레라도 본 듯이 속삭였어요. 어머, 부점장님,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저기 계시네요. 오수진이 경멸 어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너, 뭘 사겠다고 저러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딱 보면 살 형편도 못 돼 보이는데. 이 모든 대화가 하필이면 바로 옆에 있던 지수의 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하나뿐인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강단 있게 나서는 지수였. 할머니, 저 잠깐만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직원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차갑고도 묵직한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혹시 조금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 매장에 들어오셨었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수진은 지수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우월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뭐? 잠시 들어오셨던 것 같긴 한데 딱히 구매하실 의사는 없어 보이셔서 매장 밖에서 편하게 구경하시라고 정중히 안내해드렸죠. 지수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두 직원을 잠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돌아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가요. 우리 박복래 할머니와 지수가 백화점을 나서는 동안 지수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어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어느 깔끔한 아파트.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럭셔리 브랜드 유통부문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지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늘 오후 백화점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이후로 계속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 지수,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그리 바쁘게 일하고 있누? 박복래 할머니가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지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직접 그 백화점에 다시 가보려고요. 할머니도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못하러, 어휴, 나는 괜찮다니까?
그런 데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갈 곳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았어. 할머니. 지수가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이라도 당당하게 가실 자격이 있으세요? 오늘 그 직원들이 할머니께 한 행동은 정말이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박복래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손등을 가만히 톡톡 두드렸어요. 우리 지수, 할미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어.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까지 될 쯤이야. 뭐. 아니에요?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그 회사 본사감사팀에서 일하는 거 할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원래 내일은 공식 감사 일정이 아니었는데 제가 방금 긴급 감사로 변경했어요. 박복래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머, 세상에 그러면 안 되지 나 때문에. 네가 그런 큰일까지 벌이면 어떡해? 할머니가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그 돈으로 제가 남들 다 가는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 이 회사에 번듯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자존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지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문제의 그 백화점 정문 앞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단정한 명품 정장 차림의 지수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박복래 할머니가 차례로 내렸어요. 할머니는 우아한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에 세련된 구두까지 갖춰 신고 있었죠. 모두 손녀 지수가 어젯밤 백화점 문 닫기 직전에 급하게 전화로 주문해서 아침 일찍 받아온 옷들이었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황급히 달려나와 두 사람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지수 이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실 줄은 저희가 미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문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의 젊은 실세 임원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누가 봐도 역력한 긴장감이 잔뜩 서려 있었죠. 오수진과 김민서가 일하는 바로 그 명품 매장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뒤를 힐끔힐끔 훔쳐보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오수진과 김민서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공손한 태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진 것은 지수 옆에 서 있는 어제의 그 박복래 할머니를 똑똑히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오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오수진 부점장님. 맞으시죠? 지수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 매장을 방문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오수진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셨던 그 분이 이사님의 할머님이셨. 네, 맞습니다. 제 할머니십니다. 4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홀로 저를 이만큼 키워내신 아주 귀한 분이세요. 지수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매장의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을 아주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백화점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두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옆에 멀뚱히 서 있던 김민서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가락만 이리저리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의 공기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는 듯 했어요. 이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혹시라도 뭔가 실례되는 행동을 했다면 오수진이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지수는 그런 오수진의 말을 가로막 차분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고객, 응대 품질 감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며 조작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 매장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 건수가 백화점 전체 평균보다 무려 27%나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특히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민원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이제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김민서는 불안한 듯 자신의 손톱을 연신 물어뜯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만 지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화면에는 어제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복래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수진과 김민서가 할머니를 향해 노골적으로 쑥덕거리는 장면. 구매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할머니를 매장 밖으로 거의 내쫓다시피 하는 과정. 심지어는 오수진이 경멸하는 투로 내뱉었던 후줄근한 할머니라는 발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 재생이 끝나자 매장 안은 그야말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죠. 지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감정에 동요 없이 담담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 응대 기본 지침.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과 연민의 빛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할머니는 오수진과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쩌면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매장 주변으로는 백화점의 다른 관계자들과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다른 임원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어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직원 한두 명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서 있던 박복래 할머니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잔뜩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하는 오수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떨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소. 내가 입은 옷이 좀 남루하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요. 오수진은 할머니의 꾸짖음보다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시선 앞에서 더욱더 몸둘 바를 모르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민서도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점장님을 말리지 못하고 덩달아 잘못된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눈물 짓는 두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지수는 할머니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한 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중대한 계기로 삼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특별 재교육을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진 부점장님과 김민서 사원은 회사 내규에 따라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관계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어떤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임원들이 모두 모인 긴급 회의실. 지수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죠.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백화점 총괄 매니저를 비롯하여 각 층의 플로어 매니저들,
그리고 각 브랜드의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분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상황은 단순히 한두 명품 매장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화점 전체의 고객 응대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봉래 할머니가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지수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와보는 이런 딱딱한 자리가 영낯설고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죠.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만 해왔지. 이렇게 번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앉아보는 것은 정말이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제 할머님께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상인으로 일해오셨기 때문에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아주 귀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할머니를 정중하게 소개했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봉래 여사님, 먼저 저희 직원들의 무례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래 할머니는 영 어색하고 민망한 듯 손사래를 가볍게 내저었어요. 아이고, 매니저님, 뭘 이런 것까지. 다 됐습니다. 나야 뭐. 그저 평생을 장사만 해온 사람으로서 한마디 거들자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이내 곧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자그마치 40년이 넘도록 저작거리에서 반찬 가게를 해왔는데 우리 가게에 유독 단골 손님이 많았던 비결이 뭐였는지 아시는가? 그건 바로 내 가게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옷을 좋게 입었건 남루하게 입었건 간에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가려서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인격까지 살 수는 없는 법이요. 박봉래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옷차림이나 지갑 속 사정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진짜 장사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란다. 지수는 할머니의 그 말씀에 누구보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 본래의 주제로 돌아갔어요. 할머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앞으로 모든 고객을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 전 매장에 걸쳐 고객 평등 응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장장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지수의 날카롭고도 합리적인 주도하에 백화점의 기존 고객 응대 정책과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어요. 오수진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고 김민서는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후 박봉래 할머니와 지수는 백화점 한쪽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어. 내 손녀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일하는 걸 직접 보니 이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모른다.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살짝 고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런 할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저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김민서가 두 사람에게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봉래 할머님, 그리고 강지수 이사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봉래 할머니는 그런 김민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아가씨,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배우고 실수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야. 그걸로 충분해.
김민서의 눈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그 예상치 못한 따스함과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백화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지수의 특별 감사 이후 모든 직원들이 고객응대에 특별 재교육을 받았고 특히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만으로 함부로 차별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었죠. 오수진은 결국 공식적인 징계를 받고 다른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민서는 강도 높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같은 백화점 내의 다른 생활용품 매장으로 이동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백화점 내부 직원들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위 박봉래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화가 아주 교훈적인 우수 사례로 널리 공유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옷차림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새로운 슬로건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죠. 용기를 얻은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도 과거에 비슷한 차별적인 경험을 당했거나 혹은 목격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특히 VIP 고객 선정 기준에서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평가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고 오직 실제 구매 이력과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분을 숨긴 미스터리 쇼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실제 고객 응대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날의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은 해당 백화점을 넘어서서 국내 럭셔리 업계 전체에 예상치 못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소위 잘나가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고질적인 고객 차별 문제를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고, 다른 경쟁 백화점들과 명품 매장들도 뒤늦게나마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뜨거운 화제가 되어 각종 SNS에서는 나도 겪었다, 명품 매장, 차별 대우와 같은 해시태그가 한동안 실시간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회사 본사에서 이번 사건을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임원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뻤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할머니의 짓밟였던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박봉래 할머니는 수십 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을 지수에게 가만가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진심을 먼저 봐야 한다는 할머니만의 소박하지만 깊은 인생 철학을 들으며 지수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한번 그 백화점에 가보실래요? 지수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제안을 했어요. 박봉래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뭐하러 또 거길 간단 말이냐. 그런 데는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곳이요. 할머니, 이제는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그 소중한 교훈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랴, 어디 한번 가볼까나.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구경만 실컷 하고 올 것이요. 다음 날, 박봉래 할머니와 지수는 다시 한번 그 문제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번처럼 값비싼 옷이 아닌 평소 즐겨 입던 소박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두 사람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먼저 지수를 알아보고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들이 며칠 전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지수가 할머니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박봉래 할머니는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박봉래 할머니와 지수가 나란히 명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과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편안해 보였고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와 지수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때 김민서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특별 재교육을 모두 마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시 이 매장으로 복귀한 상태였어요. 박봉래 할머님, 그리고 강지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박봉래 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어색해했지만 이내 곧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네. 나는 그냥 구경이나 좀 하러 왔네. 혹시 저번에 봤던 그 이쁜 가방이 아직도 좀 있나 해서. 김민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님. 그럼요. 저희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아주 편안하게 둘러보십시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녀의 태도에는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존중과 친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봉리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한참 동안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바로 그 가방이 있는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들어했던 가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곱게 전시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방을 살며시 집어들었어요. 할머님, 그 가방은 저희 매장의 오랜 시그니처 아이템이랍니다. 역시 할머님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안목을 가지신 분께서 한눈에 알아보시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민서가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봉래 할머니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어요. 이 가방이 말여. 내가 아주 젊었을 때 한참 들고 다녔던 가방이랑 어찌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지 몰라. 물론 그때는 이렇게까지 비싸고 좋은 물건은 아니었지만서도 김민서는 조금도 지루한 기색 없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와, 할머님의 그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정말로 궁금한데요. 혹시 그때 그 가방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봉래 할머니는 아련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희미하게 웃음 지었어요.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작았고 손잡이가 이것보다는 쪼까 더 길었던 것 같으이.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다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 장부 같은 거 넣고 다니려고 큰맘 먹고 산 것이었지. 지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뒤에서 이 모든 정겨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나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감동과 함께 뿌듯함이 살짝 묻어났어요. 김민서는 그런 할머니를 매장 안쪽에 마련된 아늑한 VIP 고객 전용 공간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편히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더 천천히 구경하시는 건 어떠세요? 박봉리 할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이고, 이런 귀한 곳에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앉아도 되는 것인가? 그럼요. 할머님, 당연하죠. 할머님은 저희 매장의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손님이세요. 김민서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푹신한 VIP 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신기한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제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러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구먼. 지수가 어느새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지난번보다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박봉래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향해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응, 그러게 말이다. 사람은 참말로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싶어서 내가 다 놀랍고 신기하네. 그때 매장 매니저가 두 사람에게로 다가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봉래 할머님, 저희 매장에 이렇게 다시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저질렀던 그 어리석었던 일은 저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부끄러움이자 동시에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박봉래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가볍게 쳤어요. 아이고, 매니저 양반, 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나 보기 좋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다 기쁘고 고맙구먼요. 매장을 나서려 할 때 김민서가 할머니에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수줍게 건넸습니다. 할머님, 이건 정말 별것 아니지만 저희가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 매장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리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예쁜 꽃무늬가 수놓아진 자그마한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귀한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럼요. 할머님,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신 분께 저희가 드리는 아주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김민서의 눈에는 꾸밈없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을 나서는 길. 박봉래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결 가볍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어요. 어느덧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내리고 있는 시간. 박봉래 할머니와 지수는 백화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 사이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중에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지수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박봉리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가득 베어문 후 잠시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말로 신기하고 또 신기한 일이로구나. 어제와 똑같은 장소인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요렇게럼 달라지니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달라 보이는구먼.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아무 말 없는 편안한 침묵이 기분 좋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어요. 4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만났던 그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할머니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지수야,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고. 이 할미가 항상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박봉래 할머니가 문득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손을 자신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온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할미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사람은 언제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수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더욱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박봉래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잔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값진 지혜가 아름답게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고 꼭 그렇게까지 혼내기만 해야 했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니 쪽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구먼. 지수는 고개를 가볍게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단순한 혼냄이나 질책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아까 그 김민서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달라졌는지 할머니도 직접 보셨잖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마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정갈하게 닦았어요. 맞아. 내 말이 다 맞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이지. 해가 점점 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어느새 가로등이 하나둘씩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할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살포시 벗어 걸쳐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우리 동네 큰 마트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수가 갑자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박복래 할머니가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참았던 웃음을 와하하고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거기서는 또 어떤 불쌍한 사람이 너한테 된통 혼쭐이 나려고 그러느냐. 두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해질녘 공원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다정한 모습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실루엣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항상,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산이에요. 박복래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녀의 평생은 어쩌면 오직 하나뿐인 손녀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보람된 것이었음을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지수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고맙지. 이 할미같이 볼품없는 시골 늙은이를 이렇게나 세상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말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무거움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겪었던 이 특별한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추억이자 동시에 값진 교훈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박복래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 때문에 부당하게 판단받는 일 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더욱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값진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할머니와 손녀의 정다운 뒷모습은 아름다운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따뜻한 울림으로 계속될 것이었어요.